2016 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 독서 교과서 개념학습 39쪽입니다. 39쪽. 이건 뭡니까? 사회지문이죠. 그 뭐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차이점.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차이점. 그죠? 이거 국제 정치는 뭐 중심적 권위가 없다. 부재하고 있다. 그다음에 도덕적인 면이 경시되고 있다. 그죠? 그다음에 뭐 경시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지도자들 간에 이제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기 쉽다. 요 세 가지. 이가 이제 국제 정치의 특징, 그죠? 국내 정치와 다른 국제 정치의 특징, 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그다음 요 부분에서는 그 뭔 얘기를 하냐면은 그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어떤 게가 영향을 미치느냐, 그 군사력, 그다음에 이런 평판, 그죠? 모범 국가라는 평판, 그런 또 소프트 파워, 그죠? 그다음에 그 경제력, 그 나라의 경제력, 그다음에 어떤 리더십,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파워를 힘을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 약육강식의 세계는 아니다. 그 유엔 뭐 국제 연합 유엔 같은 게 뭐 역시나 뭐 작동을 한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쭉 읽어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쭉 읽어지고 문제를 보게 되면 뭐 단순 내용일치고, 그죠? 금방 풀립니다. 그 다음에 2번 적용 추론인데 뭐 굉장히 쉽죠? 쭉 읽어집니다. 쭉 풀어지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3번도 내용 추론, 내용 일치입니다. 내용 일치. 추론이 안 들어가네요. 그죠? 이것도 결국 이제 내용 일치네요. 봅시다. 다만 요게 좀 그 뭔지 미국이 잘못했다. 그죠? 이스라엘이 잘못했다. 영국이 잘못했다. 미국이 잘못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잘못했다. 뭐 공통점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조금 그죠? 정치적으로 조금 편향돼 있는 느낌이 들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예가 있잖아.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간 거. 그런 예를 들면 되는데 그런 예는 안 들죠, 그죠? 뭐 이런 거 딱 정치적으로 딱 편향되게 예를 듭니다, 그죠? 역시 EBS, 그죠? 지금 EBS가 편향돼 있다라는 게 느껴지죠. 봅시다. 정치란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집단을 위한 공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그죠? 정치란 뭐냐? 어떤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집단을 위한 어떤 공동의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그게 정치다. 정치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국제 정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치가 이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죠? 국제 정치는 국내 정치와 매우 유사하다. 유사하지. 두 종류의 정치는 모두 약자에 대한 어떤 지원, 그다음에 표준 도량령 확정 등과 같은 정책 문제를 다룬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정책, 우리나라의 정책 같은 거 그런 것들 뭐 세계 정책을 하는 거 있지. 또한 무력의 사용이나 집단을 대표한 결정과 같은 권력의 사용이나 어떤 정치적 선택 등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뭐 국내 정치랑 비슷하죠. 국제 정치라는 게. 다만 이제 어떤 뭐 파워가 없는 거, 그죠? 뭐 또 중심적인 세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부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딱 주관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런 게 없지, 국제 정치는, 그죠?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제 정치는 몇 가지 이제 점에서 이제 국내 정치와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차이점은 요거 세 개죠. 첫 번째, 국제 정치는 중심적 권위가 부재하다. 그죠? 어떤 뭐 우리나라 국내 정치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있잖아. 정부가 있고, 그죠? 각각 기관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게 없다라는 거지, 그죠? 국내 정치에서 상반되는 입장을 가진 다양한 주체들은 문제들을 확실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중앙 정부에 이제 귀속되어 있다, 그지? 모든 어떤 사람들은 중앙 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국제 정치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중심적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전 세계로 봤을 때는 정부가 없는 거야, 그죠?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회원으로 참여한 국제연합 유엔은 정부가 국가 내에서 행할 만한 여러 일들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유엔 자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국제기구가 이긴 한데 그게 또 우리나라 뭐 또 국내 정치의 정부처럼 그 정도 파워는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있긴 하지만 결정을 강제할 자체적인 어떤 군대나 경찰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강제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회원국들 간의 자발적인 지원에 존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국가 내의 중앙 정부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거지, 그죠? 회원들 간에 이게 권고만 할 뿐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갈 때, 야, 그거 쳐들어가지 마라 라고 이제 결의를 했지만 쳐들어갔죠, 그죠? 크림반도 병합 뺏어가지 마라 라고 했는데도
뭐 러시아 그냥 뺏어갔잖아. 그죠? 뭐 제재해라. 뭐 러시아는 상관없잖아. 기름도 많지. 하니까 뭐 굳이 다른 나라에 손 벌릴 거 없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야. 다른 나라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제재 받는 순간 우리나라 그냥 쫄딱 망하는 겁니다. 그죠? 자원도 없고 기름도 없고 우리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거 막아버리면 그냥 뭐 수출 수입 안 되면 나라 쫄딱 망하는 거지 뭐.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넓은 땅덩어리에 뭐 엄청나게 많은 기름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수출 수입 안 해도 걔들은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짓거리 그냥 러시아 그냥 지들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지. 하지 말라 그래도. 이게 이제 이런 걸 이제 스스로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지 말아야 되지. 그걸 이제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유엔이 있어도 못 막습니다. 그죠? 따라서 분쟁에 휘말리게 된 국가들은 궁극적으로 협상을 통해서든 전쟁을 통해서든 그 분쟁을 스스로 해결해야 돼. 스스로 해결해야 돼. 이 때문에 크고 강력한 국가들은 작은 국가들을 이제 위협할 수가 있는 거지. 러시아가 이제 뭐 우크라이나를 이제 그한테 뭐 땅 내놔라. 크림반도 그거 우리 거잖아. 내놔라. 이렇게 하면 위협하는 거지. 그죠? 그 중국이 이제 대만에게 니들 우리 어차피 니들 다 중국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 똑같은 거지. 그죠? 위협할 수 있고 작은 국가들은 이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죠? 동맹을 해야 되는 거지. 동맹을 통해서 더 강력한 국가들에게 의존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하고 손잡고 EU랑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EU한테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그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작은 힘 약한 나라들은. 그러니까 중심적 권위가 이제 부재하다. 뭐 유엔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정부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정부처럼. 국제 정치는 상대적으로 도덕적인 면이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도 국내 정치와 구분된다. 그렇죠? 국내 정치와 구분된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면이 경시된다. 국제에서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쳐들어가고 사람 막 때려 죽여도 뭐 러시아 사람들은 푸틴 잘한다 박수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제 사람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도덕적인 면이 좀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 국제 정치에서 한 국가의 지도자는 그 나라의 국민을 대리하여 국익을 위해서 일하죠. 그죠? 자기 러시아의 국익. 국제 정치에서 국가의 이익의 보호가 지도자의 첫 번째 임무고 이에 비하면 다른 것들의 중요성은 한참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 국익이 먼저지. 생각이 이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 뭐 이해하는 거지. 뭐 그렇겠네. 그죠? 나쁜 짓이지만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죠? 이러한 점에서 국제 정치는 국내 정치에 비해서 도덕적인 면에서는 냉담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 그치? 도덕적인 면이 없지. 그러니까 막 쳐들어가 가지고 사람 죽이고 군인 죽이고 뭐 이렇게 해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국제 정치니까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나쁜 짓을 했는데 러시아가 나쁜 놈이야. 근데 뭐 나쁜데 어쩌라고. 그냥 그죠? 뭐 그런 거지. 그죠? 냉담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 국내적 사안에서 지도자가 행했다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을 정치적 활동. 이건 뭐 국내적 문제였다면 뭐 쳐들어가 가지고 군대를 가 가지고 막 사람 죽였다. 그럼 뭐 난리가 나는 거지. 그죠? 정치 활동이 이제 국제 정치에서는 이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면죄부라기보다는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이제 휴전을 하거나 뭐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다시 물러났다 하더라도 러시아 보고 막 욕은 하겠지만 뭐 어떻게 뭐 욕할 뿐이지. 뭐 그냥 뭐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지. 그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기름을 싸게 팔겠다 이러면 냉큼 손잡죠. 그죠? 러시아 욕먹하다가도 러시아가 이제 기름을 싸게 석유를 좀 싸게 주겠다라고 하는 순간 바로 손을 잡으려 하겠지. 국익이 먼저니까. 그죠?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의 세 번째 중요한 차이점은 국내 정치에 비해서 국제 정치에서의 지도자들 간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그러니까 국내 정치는 전부 한국말 쓰니까 괜찮은데 이게 이제 뭐 국외 정치로 가게 되면 이제 어떤 문화가 다르고 뭐 이렇게 뭐 어떤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거 우리나라 무시하는 건가 이렇게 되는 수도 있잖아. 그죠? 이거 뭐 다른 나라 가가지고 막 다른 경쟁국의 인사말을 건넨다거나 뭐 이런 식의. 그죠? 막 화가 부들부들 나겠지. 그죠? 실수인가 일부러 그랬나 이렇게 막 하는 거겠지. 그죠? 국내 정치에 비해서 국제 정치에서 지도자들 간의 의사소통이 매우 어렵고 그죠? 오해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다. 한 국가 내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그 지도자들이 서로 잘 알고 있고 국가 내에서 국내 정치에서는 그죠?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를 잘 알고 있고 비슷한 경험과 이제 배경 지식을 갖고 있으며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죠. 그러나 러시아 국제 정치에서는 행위자들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통역사와 함께하는 것이 매우 흔하다. 통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지. 이 과정에서 오해의 여지를 남기게 된다. 그죠? 문화적, 종교적 차이가 있거나, 그다음 공유된 과정과 동기가 이제 부족했을 때, 이거 오해를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오해를 부를 수가 있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국가 간의 이제 의사소통의 이제 실패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죠?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상과 같은 이건 이제 세 가지 뭐였습니까? 중심적 권위가 없다. 그다음 도덕적인 면이 경시될 수가 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지도자들 간의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차이점이죠. 이상과 같은 국제 정치 환경에서는 군사력이 국제 정치 참여자들의 이제 주요 권력 기반이다. 군사력이 이제 주요 기반이지. 힘이지, 파워지. 그냥 뭐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확 쳐들어가 버릴 거야. 이거죠.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못 말리는 거야. 유엔도 못 말리잖아. 이거 군사력이 엄청난 거지, 그죠? 기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봐봐. 만약에 지금 그 한미 동맹이 없다면은 누가 쳐들어와도 뭐 그냥 뭐 호소는 할 수 있지, 그죠? 뭐 전 세계 사람들 이게 지금 막 북한이 쳐들어왔다거나 아니면 뭐 중국이 쳐들어왔다거나 러시아가 쳐들어왔다고 했을 때 한미 동맹이 없어. 그러면 다른 나라에게 막 호소할 수 있지. 근데 유엔 같은 경우에는 하지 말라라고 하더라도 뭐 강제력이 없으니까 어차피 당하는 겁니다. 그죠?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이거 동맹이 아주 중요하게 되는 거지. 그죠? 군사력이 일단 뭐 파워다. 일단 힘이다. 그죠? 파워. 그죠? 군사력. 중요한 기반으로 국제 정치에서의 전반적인 어떤 권력 관계를 결정한다. 그죠? 이런 게 군사력 자체가 직접적으로 이제 그 국제 정치에 이제 전반적인 권력 관계를 형성하죠. 그러나 군사력에만 의존하면 이제 고립을 자초할 수가 있죠. 대체로 이제 그 북한이 그렇죠. 그 군사력 자꾸 막 군대 막 크게 키우고 핵미사일 만들고 막 그 미사일 막 만들고 이러면 고립이죠, 고립. 물론 뭐 중국이랑 손잡고 뭐 러시아랑 손잡아가지고 고립은 아니지. 같은 끼리끼리 뭉치니까, 그죠? 지들끼리 뭉치는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다른 나라 더 많은 국가들이 이제 고립을 시키겠지, 그죠? 그래갖고 지금 제재를 받아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건설적인 어떤 이론이자 다른 나라들이 이제 본받고 싶어하는 모범 국가라는 평판을 딱 들으면은 그런 어떤 소프트 파워 이런 걸 뭐 평판이 좋아, 다른 나라들이,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평판이 좋죠, 일반적으로, 그죠?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겠지.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 파워, 또한 군사력이 강하지 않더라도 경제력으로 좀 중요한 어떤 무언가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국제 정치 내에 이제 중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지. 이게 뭐 대만 같은 게 그렇죠, 뭐 TSMC나 반도체 기술 이런 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군사력도 강하지도 않고 경제력, 그죠? 엄청난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이 보호를 해주잖아, 그죠? 중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거 뭡니까? 군사력, 그 다음에 어떤 그 소프트 파워, 그 평판이 좋은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도자의 능력이 있는 리더십, 어떤 그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이 리더십이 딱 있어. 그래갖고 한국과가 이제 국제 정치 내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 어떤 나라 갔을 때 다른 나라 갔을 때 막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다른 어떤 그 세계 대통령들이 막 박수 쳐주고 뭐 그런 사람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조금 이제 파워를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지, 그죠? 그러니까 군사력, 모범 국가라는 평판, 그 소프트 파워, 그 다음에 뭐 경제력, 그 다음에 리더십 있는 대통령 이런 식으로 있으면 뭐 좀 영향력이 좀 커진다, 그죠? 근데 아무튼 뭐 이런 식인데 꼭 이런 어떤 그 뭐 약육강식, 그러니까 뭐 정글 같은 게 아닌가. 힘센 놈이 막 다 뭐 힘센 놈이 막 다 잡아 막 다 막 힘을 파워를 세게 하는 꼭 그런 시대인가? 그건 아니죠. 국제연합, 유엔 같은 게 뭔가 좀 힘을 발휘합니다, 그죠? 이런 뭐 강제력은 없지만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봅시다. 한편 국제 정치에서 공통의 목표를 조정할 수 있는 중심적 권위가 부재한 상황에서, 중심적 권위가 부재한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딱 대통령이 없잖아. 전 세계에 어떤 대통령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유엔이라는 거 있지만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까지는 안 되는 거지, 그죠? 부재한 상황에서 이제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 체제가 특정한 어떤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작동할 수 있다고 작동할 수 있다고 이제 보기도 한다. 그렇지?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유엔이 뭐 아무 힘 없다, 강제력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렇진 않다.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죠? 제재도 할 수도 있고. 그죠? 예를 들어 레짐 이론, 그러니까 레짐이 뭡니까? 권력이죠, 그죠? 그런 어떤 레짐 시어리, 그죠? 레짐 이론에 따르면 국가와 다른 국제적 행위자들 간의 권력 관계를 넘어서, 그죠? 국가가 있고 다른 어떤 행위자들 간의 국제적 행위자들 간의 권력 관계, 뭐 이게 힘이 세고 힘이 약하고 권력이 많고 권력이 작고 이런 걸 넘어서 구성원들의 행태를 교정하는 행동을 교정하는 국제적 공동체 내의 가치와 원칙의 집합인 레짐. 그러니까 레짐이라는 걸 뭐라고 이제 정의를 하네요, 그죠? 국제적 공동체 내의 가치와 원칙의 집합. 공동체 내에 있던 가치와 원칙의 집합이 뭡니까? 자, 다른 나라 쳐들어가지 마라. 다른 나라 괴롭히지 마라. 혼자 막 그렇게 하지 마라. 뭐 이런 게 그 어떤 뭐 그런 어떤 원칙과 그런 어떤 그 다 있잖아요, 그죠? 가치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 그런 것들 레짐이라 한다. 그게 이제 권력의 어떤 뭐 그 레짐 자체가 이제 권력 그런 거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집합인 거지, 그죠? 권력의 집합이다. 레짐이 권력 아닌가? 영어로? 하여튼 그런 집합이 가치와 원칙 그런 거의 집합이래요. 그러니까 가치와 원칙에 좀 권력을 발휘하는 거니까 이제 권력이라고 보는 건가? 뭐 그런 거 레짐이 뭐 하여튼 권력인데 그런 어떤 그 가치와 원칙의 집합이다. 이 보는 거겠네요, 그죠? 가치와 원칙의 집합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권력.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 권력이 생기는 거니까 권력이라고 동의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국가들은 개별적인 이익을 고려해서 움직일 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 국가들은 개별적인 자기 국익대로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도덕성 이런 것도 상관없고 그냥 뭐 자기 이익대로 움직입니다, 그죠?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선에 대한 공유된 비전에 의해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막 정글처럼, 그죠? 약육강식, 힘센 놈이 약한 놈 잡아먹고 그런 건 아니다. 꼭 그런 건 아니다, 그죠? 공동선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할 수도 있는 거지.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레짐들은 무역, 인권, 정의, 환경 보호 등과 같은 영역을 다룬다. 무역, 국제무역, 그다음에 뭐 인권, 막 북한 놈들이 막 자기 북한 사람들 막 괴롭히잖아요, 그죠? 사람 잡아 죽이고 정치인 수용소에 넣어가지고 괴롭히고, 그죠? 정의, 이거 뭐 이렇게 뭐 러시아가 막 우크라이나 쳐들어갔어, 그죠? 그 뭐 중국이 대만에 쳐들어가고 막 학살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러죠, 그죠?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환경보호, 막 중국 놈들이 막 지금 바다 엉망진창, 환경보호 엄청나죠, 그죠? 환경 그 오염이 엄청납니다, 중국에, 그죠? 그걸 좀 제재를 해야 되는데 중국이 힘이 세니까 뭐 말도 못 하고 있네. 어쨌든 간에 환경보호 같은 영역을 다룬다. 중국이 그 자기 나라 동해안, 우리나라 서해랑 붙어있는 쪽에 거기 원자력 발전소를 엄청나게 짓고 있습니다. 그 전기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AI 시대에, 그죠? 전부 컴퓨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걔들은 뭐 환경 그런 거 생각 안 하니까 막 짓는 거야, 막 전기를 막 풍족하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런 반면에 중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잘 되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한테 계속 이제 그 환경 단체 지원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원자력 못 짓게 하고 전기 좀 안 나게 하고, 전기가 좀 전기값이 비싸게 해가지고 이제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려는 그런 수작을 하는 거지, 중국에서, 그죠? 하여튼 뭐 그까지 얘기하는 건 좀 그렇네. 어쨌든 간에 또 얘기 좀 엇나갔네요. 계속 봅시다. 요런 어떤 그 레짐들은 요런 거죠. 무역이나 인권이나 정의, 환경보호 이런 것들 영역을 다룹니다, 그죠? 그런 게 전부 다 레짐이다. 응?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통화기금 IMF와 같은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제질서는, 그러니까 IMF가 우리나라에서도, 그죠? 지원을 해줬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돈을 빌려주고 돈을 이제 받아가는 거지, 그죠?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이제 막 간섭을 하는 거지. 뭐 이래라 저래라, 뭐 대기업 뭐 팔아라, 뭐 이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어떤 국제 질서는 무역이 확대돼야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경쟁 그 체제들이 이제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레짐, 한다는 어떤 레짐. 그 레짐이 이런 어떤 원칙, 가치 이런 거니까, 그죠? 이건 뭐 무역에 대한 얘기네, 그죠? 이거는 IMF는 그런 레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부국과 빈국 간의 불균등을 이제 묵인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돈 많은 국가가 돈 없는 국가에게 막 이제 막 이래라 저래라 막 하는 거죠. 불균등이 생기는 거죠. 그냥 묵인한다. 그러니까 뭐 얘들 IMF가 돈이 뭐 되게 많으면 뭐 빈국에도 돈을 주겠지만 그만큼 줄 돈은 없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이런 데 불균 등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그죠? 불균 등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자체의 권력을 가진 가치의 집합이 존재해 왔다는 점. 그러니까 자체 권력을 가진 어떤 집합, 국제 체제, 국제 제재, 국제 연합, 그죠? UN, 그런 게 존재하고, 그 가치 집합이 이 가치 집합이 국가들이 속한 권력 관계를 넘어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뭘 하려고 할 때 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크든 작든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의 의의죠. 의의가 되겠네. 문제 간단하게 볼까요? 한번 봅시다. 1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제 정치에서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권력을 결정하는 주요 기반이 되는 것은 경제력이 아니죠. 국제 정치에서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권력을 결정하는 주요 기반, 전반적인 권력이 있네요. 전반적인 권력, 이렇게 똑같은 표현을 썼죠. 얘는 뭡니까? 군사력이죠, 군사력. 그죠? 일반적인 어떤 그 파워는, 국제 관계에서 파워는 군사력입니다. 군사력. 그죠? 경제력이 아니고 군사력이다. 틀렸죠. 1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딴 건 다 내용 일치입니다. 보면 되고. 2번. 이건 이제 뭐 적용 추론이죠.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이게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 미국이 잘못한 거. 미국이 원자폭탄 투여해가지고 우리나라 독립이 된 겁니다. 이거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하도 다른 나라 쳐들어가고 하게 해서, 미국이 이제 그 원자폭탄 터뜨린 겁니다. 그죠? 그래갖고 많은 사람도 죽었지.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들이 죽었지. 그죠? 근데 이제 그거 때문에 우리나라 독립을 한 거예요. 그죠? 독립을 한 겁니다. 그죠? 고마워해야 되나? 아니면 비판해야 되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고마워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어쨌든 그렇다. 그다음 영국이 잘못한 게 있고, 그죠? 그다음 C 같은 경우에 또 영국, 프랑스가 잘못했다.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했고, 미국이 잘못했고, 영국이 잘못했고, 영국, 프랑스가 잘못했다. 그죠? 얘들 딱 빤히 보이죠? EBS가 하는 짓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고, 그죠? 굉장히 정치 편향적이고. 그러니까 지금 좋은 애들이 많이 있잖아.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쳐들어가가지고 사람 죽이고 있잖아요. 그 남의 땅 쳐들어가가지고 국경을 왜 쳐들어오냐고, 남의 땅을. 그죠?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를 딱 쓰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나라는 이런 짓을 안 했을까? 우리나라가 쳐들어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도 다 과거잖아. 그죠? 역사적으로 돌아봅시다. 고구려가 정복 활동했죠. 정복 활동하러 갔을 때 죄 없는 민간인 죽이지 않았을까요? 죽였죠. 그죠? 정복할 때 고구려가 정복 활동할 때 많이 죽였습니다. 백제가 신라 쳐들어왔을 때 사람 죽이지 않았나요? 신라가 백제 쳐들어왔을 때 사람 죽이지 않았을까? 고구려가 백제 저들이 전쟁 붙었을 때 사람 죽이지 않았을까요? 다 했습니다. 그죠? 다 했습니다. 예를 이제 어떤 예를 들으냐 그건데, 이건 딱 편향된 예를 드는 거잖아.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만 봅시다. 이건 다 쉽고, 타국의 민간 B가 뭐냐면은 이제 미국이 이제 원자폭탄 터뜨린 거, 그죠? 그다음에 도덕성에 대한 문제네, 그죠? 그러니까 무고한 민간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반대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죠? 타국의 민간인들이 이제 큰 피해를 입을 것을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미국 대통령이나 영국의 수상이 공격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자국의 소프트 파워를 의식했다. 소프트 파워가 뭡니까? 평판이잖아, 평판. 평판을 의식했다면 이런 짓은 안 하겠지, 그죠? 러시아가 푸틴이 평판을 의식했다면 이런 짓을 안 하겠지. 근데 파워가 세잖아, 그죠? 파워 세니까 요건 먹어도 그냥 자기 할 일 하는 거지. 저걔들은 또 아무 손해가 안 나죠. 제재를 하지만 제재가 아무런 맥히지가 않잖아, 그죠? 어차피 기름이 러시아에서 많이 나는데 그죠? 소프트가 틀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도덕성에 대한 얘기죠. 도덕성에 대한 어떤 면죄부를 받는다,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지. 틀렸죠, 그죠? 답 3번입니다. 또 문제 3번 넘어갑시다.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기억이 뭐냐? 레짐 이론이네, 그죠? 레짐 시어리 봅시다. 그 레짐이라는 게 어떤 파워, 그러니까 권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 어떤 유엔에 있는 공동 국가으로 뭉쳐져 있는 국가들이 어떤 나라에게 이제 하지 말라라고 행동에다가 어떤 제재를 가하는 거. 그게 이제 레짐 이론이다. 그죠? 1번. 적절한 거네.
국가들이 공동선에 대해서 이제 공동선에 비유된 공동선에 대한 공유된 비전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 그죠? 공동선.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쳐들어가지 말라 뭐 무역을 막 이렇게 뭐 좀 효율적으로 하자 뭐 인권을 좀 지켜라 이런 거 그죠? 인권 결의안도 하죠, 그죠? 뭐 국민들 막 학살하고 그러면은 인권 결의안 합니다. 뭐 그런 것처럼 그런 비전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거지, 그죠? 레지미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아예 없는 게 아니다. 유행 같은 것도 그러니까 앞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그 회의를 가지죠. 그러니까 유행 같은 게 큰 뭐 영향을 안 미친다, 직접적인 큰 영향을 뭐 안 미친다라고 하지만 뭐 레짐 이론에서 보면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영향이 크든 작든 영향을 미친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이 1번이지. 국가들이 공동선에 대한 어떤 공유된 비전에 의해서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지, 국가들이, 그죠? 공동선에 맞고. 뭐 정확하게 그런 표현이 있네. 3-1 공동선에 대한 공유된 비전에 의해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놓고 있네. 이건 뭐 대놓고 그냥 단순 내용일치네요, 그죠? 다른 거 봐야 되나? 다른 거 다 있잖아, 그죠? 추론도 없고 다 맛보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서 그죠? 빠르게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 넘어갑시다.